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들고 세계 곳곳으로 떠나는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저번 시간에 7단원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8단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 단원의 주제는 바로 도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익숙한 주제이니만큼 이번 시간에도 재밌게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도시에 관해서 첫 번째로 배울 내용 8-1단원 한번 이름부터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도시의 위치와 특징.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도시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 있고 또 매력적인 전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학생들의 대화를 몇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자료를 보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삑. 네, 자 지금 보면 학생 3명이 선생님의 답변에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맞습니다. 너희는 어떤 매력이 있는 도시로 떠나고 싶니? 즉 어떤 매력이 있는 도시로 여행을 가고 싶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어떤 도시에 가고 싶다라고 본인의 대답을 했나요? 맞아요.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는 숲과 호수가 있는, 즉 자연이 있는 도시에 가고 싶다라고 했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뮤지컬을 많이 볼 수 있는 도시를 가고 싶다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축구팀이 있는 곳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한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서정이가 손 들어줬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정이는 건축물이 멋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서정이한테 이 멋있는 건축물이 많은 도시는 왜 매력적이었나요? 서정이가 꿈이 건축가이다 보니까 멋있는 건축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건물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네요. 좋아요. 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경민이가 손들어 줬는데 이야기해 볼까요? 경민은 구체적인 도시를 이야기해 줬네요. LA, 로스앤젤레스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로스앤젤레스가 경민이한테 매력적이었을까요? 경민이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답변을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떠나고 싶은 도시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는 이처럼 아주 멋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리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거기에 정말 가고 싶다. 그리고 이 파리가 갖고 있는 멋있는 유적지 같은 것들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꼭 파리라는 도시에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아주 멋있는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으니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도시는 과연 무엇인가, 또 매력적인 도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도시가 무엇이냐, 도시가 무엇일까? 이거부터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곳을 도시라고 말을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자료 2번 보도록 합시다. 삑. 네, 자료 2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2번의 이름은 인구 규모별 세계 주요 도시의 빈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큰 유명한 도시들이, 인구수가 많은 도시들을 지금 여기 지도입니다. 표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범례를 보시면 이 도시들은 인구가 최소 몇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100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지금 좀 큰 하얀색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가장 큰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표시해놨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가장 큰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50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쭉 이름들을 한번 확인을 잠깐 해보세요. 그럼 이 도시들은 약간 어떤 도시들인지 약간 특징, 공통점들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잠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큰 도시들은 주로 어디이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봐도 되고요. 네. 은지가 손 들어줬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죠. 지금 대부분 이렇게 가장 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곳은 그 나라의 수도인 경우가 많더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나요? 크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서울이죠, 서울. 그리고 여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그 옆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수도, 그 나라의 가장 우두머리인 수도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즉 이를 통해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 도시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인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라는 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문화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구와 기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시, 무슨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이런 다양한 많은 인구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의 특징이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보통 무슨 단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도시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거기를 우리가 미루는 말로 보통 무슨 단어를 반대말로 많이 사용하나요? 맞습니다. 농촌, 어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보통 조합해서 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촌락.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반대말로 보통 촌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촌락은 중심지, 도시는 중심지의 역할을 한다면 촌락은 이 중심지의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이걸 우리는 배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촌락과 도시, 중심지와 배후지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요. 즉, 이 둘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우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의 특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 도시의 특징을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도시와 촌락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구수. 요거는 우리가 자료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도시와 촌락 중 인구가 더 많은 곳은 더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구수가 더 많은 곳은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인구수가 많고요. 많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촌락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우리가 이 면적당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가를 보통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도시는 인구 밀도가 어떨 수밖에 없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많은 인구가 도시 안에 모여있다 보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반면 촌락은 인구 밀도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능은 도시는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촌락은 배후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개수는 당연히 도시와 촌락과 비교했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개수는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촌락에 살게 되면 하기 어려운 기능들이 많죠. 영화를 보러 가는 거거나 혹은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하는 것도 촌락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주로 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TV나 책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시나 촌락을 가봤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산업. 네. 진이가 흔들어줬는데요. 촌락을 자기가 TV에서 봤었을 때 농사를 주로 많이 짓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촌락은 농업, 즉 이런 자연에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요. 반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가공하는 2차 산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 산업, 즉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의 생활 양식을 도시적 생활 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촌락을 이제 뭐 촌락적 생활 양식, 농촌적 생활 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 뭐 마을 사람들과 딱히 거래가 소통이 없고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택배, 지하철, 대중교통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의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그럼 이제 다음 활동은 무엇이냐?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와 관련된 게 매력적인 도시들을 조사해서 탐색해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슨 활동을 진행할 것이냐? 나만의 매력적인 도시 소개하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매력적인 도시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어떤 도시들을 조사할지를 미리 좀 목록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좀 보면서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봐보세요. 자료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삑. 네, 자 자료 3번 같은 경우에 자료 여기 3, 4, 5, 6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쭈루룩 나열되어져 있죠. 자, 3, 4, 5, 6을 한번 잠시 읽어보시면 이 도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구나 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이 제목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잠시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보셨으면 먼저 첫 번째 자료 3에서 이야기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네, 그렇죠. 이탈리아 로마로 역사, 문화 도시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4에서는 어떤 도시를 소개하고 있나요? 네, 미국 뉴욕의 국제 금융 및 업무 도시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환경 생태도시라고 하는 도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중국 상하이의 산업 그리고 물류도시 이렇게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개의 도시를 하나씩 우리가 정해서 더 조사해보고 이걸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활동 방식은 특이합니다. 오늘의 활동 방법은 갤러리 워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건데요. 이 방식, 구체적인 방식은 일단 뒤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별로 만들어서
조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시하는 활동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요 네 가지 도시들 중에 나는 어떤 도시를 조사하고 싶은지 요걸 일단 먼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 희망 도시를 선택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모둠을 짤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모둠을 구성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둠별로 모였으면 그 모둠별로 도시를 조사해야 되겠죠? 모둠별로 도시를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갤러리 워크용 자료를 제작할 겁니다. 이 갤러리 워크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전시. 그래서 모둠별로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이제 자료, 팜플렛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른 모둠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이 끝이 나면 얘네들을 전시하고요. 갤러리 워크 활동을 진행할 겁니다. 갤러리 워크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이 갤러리 워크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모둠 안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모둠 앞에 자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쭉 돌아다니면서 각 모둠의 결과물들을 구경할 거예요. 구경하면서 그 모둠에서 조사한 모둠원들은 이걸 발표할 겁니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갔을 때 큐레이터가 이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을, 전시물들을 소개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큐레이터가 되어서 여러분들 조사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이 바로 이 갤러리 워크 활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평가는 동료 평가를 진행할 건데요. 두 가지에서 동료 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조사 과정에서, 즉 모둠 원들끼리 조사 과정에서의 평가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찾아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갤러리 워크 활동을 하고 가장 자료를 잘 만들고 가장 소개를 잘한 조에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조에게는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의욕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도시 중에서 조사 희망 도시는 어떤 곳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간단히 마음속으로 좀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이것을 조금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1순위와 함께 2순위까지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생각을 해봤을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여기 1, 2, 3, 4 순서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데를 일단 먼저 한번 서볼게요. 네, 봅시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조가 사람 지금 5명이 지금 모여, 6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혹시 자기가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 중에가 산업 물류 도시 쪽으로 자기의 진로나 이런 것 쪽이 좀 관련이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재현이가 손 들어줬는데, 그럼 재현이는 혹시 이번 시간에는 산업 물류 도시 조사를 통해서 재현이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참고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둠별로 5명씩 자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한번 모둠별로 우리가 좀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두 번째 단계 모둠별로 도시를 조사하도록 할 거예요. 이 조사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 아무래도 이 도시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 어떤 경제적 특징이 있는지, 문화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기후나 언어 같은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조사들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당원명에 맞게 이 도시가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야 아무래도 다른 조원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사 내용 마무리 짓고요. 이걸 바탕으로 자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드보드지와 색연필을 이용해서 팜플렛을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순서를 같이 정해서 모든 사람이 안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정해주시기 바래요. 네, 이 모둠은 안내자 다 정했을까요? 지금 지민이 혼자서 발표한다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발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정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민이가 다른 조의 모둠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 모둠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갤러리 워크 제작하는 활동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안내하는 활동으로 서로 소개하는 활동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